종범, 이렇게 이미 범행을 결심하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걸 방조 또는 종범이라고 하고,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놈한테 범죄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교사범과도 다르고, 행위 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행위 지배가 있는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과도 다르죠. 특히 5번째 줄 각칙상 간첩방조, 자살방조, 도주원조가 나오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간첩방조죄는 간첩죄 방조범이 아니라 간첩죄 정범입니다. 또 자살방조죄는 자살죄 방조범이 아니라 자살방조죄라는 범죄의 정범이 돼요. 그래서 간첩방조죄는 간첩죄 정범이고, 자살방조죄는 자살죄 정범은 아니야. 자살방조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있습니다. 도주원조죄도 도주를 도와주니까 도주죄 방조범일 것처럼 보이지만 도주를 원조하는 범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특별 규정이에요. 그래서 간첩방조와 나머지 이 자살방조, 도주원조, 아편흡식 등 장소 제공죄는 성질이 좀 달라. 간첩방조죄는 간첩죄가 되는 거고, 자살방조죄는 자살방조죄라는 범죄이지 자살죄 방조범이 아닙니다. 도주원조도 마찬가지예요. 도주죄 방조범이 아니라 도주원조죄라는 범죄가 따로 있고, 아편흡식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방조거든. 그러나 방조죄가 아니라 흡식장소 제공죄라는 별도의 정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첩방조죄는 왜 간첩방조죄라는 범죄가 아니고 간첩죄가 되느냐? 우리 특수절도의 구성요건이 3개라고 그랬지? 송계 후 야간 주거침입절도, 합동절도, 흉기휴대절도. 간첩죄도 구성요건이 3개예요. 간첩방조, 그리고 군사기밀 누설. 이게 다 간첩죄야. 구성요건이 3개 있어요. 간첩죄 3개가 간첩죄라는 정범이 되는 거예요. 종범의 성립요건 기본입니다.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고 종범의 방조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방조란 정신적, 물질적으로 범죄 결의를 강화하거나 범죄 실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방조로서 조언, 충고, 격려, 정보 제공 등도 가능하고, 물질적 방조, 범행 도구를 대여한다든가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교사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 없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해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되나 안 되나? 돼요. 단 조금 아까 봤잖아. 부작위범 사이에 공통된 의무가 있고 그것을 동시에 같이 이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되죠. 무슨 예를 들어줬나? 자식이 빠져 죽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냅둬, 자식은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쟤 죽으면 수억을 챙길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몫 챙겨보자고. 그래서 남편이 동의를 했다면 이게 바로 부작위를 공동정범으로 저지른 겁니다. 공동방조 가능하죠. 수인이 공동으로 방조하는 거 가능하고, 방조의 시기, 교사는 실행에 착수 전에만 가능하지만 방조는 실행에 착수한 뒤에도 가능해요. 범죄가 종료되기 전까지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가 종료된 뒤에는 공범이 종속할 건덕지가 없죠.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범은 성립될 수 없으며, 혹시 범인은닉죄라든가 증거인멸죄, 작물죄 같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사후방조는 방조가 될 수 없어요. 사후방조도 방조가 안 되는데 사후교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한편 바로 아래 판례, 공범 종속성성을 인정한 판례죠. 3번째,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방조가 가능하다.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니까. 따라서 A가
B가 갑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뭐 1월 10일 날 총을 빌려줬더니 B가 1월 20일 날 B를 총으로 쏴서 1월 25일 날 갑이 사망한 경우 1월 10일 날 총을 빌려줬고 실행의 착수는 언제라고? 1월 10일이에요? 20일이에요? 살인 방조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1월 10일입니까? 20일입니까? 당연 1월 20일이지.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니까 방조범도. 이렇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방조도 가능하고 얘가 20일 날 갑을 총을 쏘는데 총이 잘 안 나가는 거야. 뭐가 망가져서. 그래가지고 황급히 쫓아가가지고 뭐 다른 총으로 B한테 총을 던져줘가지고 B가 그 총으로 갑을 죽였다면 이것도 뭐? 이것도 살인방조 될 수 있어요. 실행에 착수 전에도 가능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도 가능해. 단 사망한 뒤에는 방조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시체를 갖다 혹시 버렸다든가 하면 사체유기죄 같은 범죄는 될 수 있어도 사후방조는 절대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한편 방조와 인과관계 당연히 있지. 방조 행위와 실행의 착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종범의 고의도 교사의 고의처럼 뭐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단 정범의 고의는 기수에 이를 것이라는 고의여야 됩니다. 한편 바로 아래 판례 세 번째 줄 뒷부분 이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은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B가 갑을 죽일지 또는 중상해를 가할지 모르지만 뭐 죽일 것 같다 요 정도만 인식해도 되는 거지 B가 확실히 갑을 죽인다 요렇게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인식했다면 그건 확정적 고의고 한편 편면적 종범 가능하다고 그랬죠. 편면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은근 이론 시험 문제로서는 제법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소위 뭐 부작위에 대한 교사 되고 부작위에 대한 방조 부작위에 대한 공동정범 되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 돼.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은 됩니다. 한편 과실에 대한 교사 안 되죠. 과실에 대한 방조도 안 되고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도 이건 뭐 있을 수 없어요. 단 과실로 공동정범을 저지를 수는 있겠죠. 과실에 의한 교사 안 되죠. 과실에 의한 방조도 안 됩니다.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돼. 이건 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되죠. 편면적 교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편면적 방조 된다. 편면적 방조 됩니다. 편면적 공동정범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3, 5, 15 5개 3개씩 요거 5개 요거 중간중간 요거 시험에 좀 나와. 제법 순경 시험에도 나왔고 이미 한두 번 나왔고 암기 노노노 스스로 이해를 해둬야 돼. 아, 요 부작위에 대한 교사 방조는 뭐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지 무식하게 암기하려고 했다간 시험장에 가서 낭패 문제 하나 날려먹고 오는 수가 있어요. 정범의 실행에 착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는 한. 그리고 두 번째 줄 실행에 착수가 없는 기도된 방조는 처벌 안 합니다. 실패한 방조건 효과 없는 방조건 방조에서는 애당초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왜? 교사여야 범죄를 결의하다 실패도 하고 효과가 없는 거지 방조는 이미 범죄를 결심하고 있는데 무슨 결의를 하다 실패를 해. 논리상 있을 수가 없고 실행행위의 정도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하면 정범이 뭐만 구속요건과 위법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에 246쪽 맨 위에 필살기로 이미 나갔지. 맨 위에 판례 예비죄에는 뭐가 없다. 예비죄 없는 거 뭐지? 예비죄 없는 거. 예비죄에는 불가능한 거 두 개가 뭐였어? 공범 또 미수. 그래서 예비죄 방조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줄 게임 사이트 개설자의 도박 개장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정범이 실행의 착수를 하는데 개뿔 공범이 어떻게 나와? 종범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종범의 처벌 필요적 감경이죠. 그래서 농심라면 종쳤다. 농하자 심신미약자 마지막 요 종범 필요적 감경입니다. 이것도 은근 시험에 좀 나와. 감경할 수 있다. 요렇게 감경한다. 감경한다. 특수방조는 감경 안 하고 정범의 형으로 처벌을 하고. 세 번째 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서 미수에 그친 경우 이게 바로 정범의 미수죠. 그러면 정범도 미수고 종범도 미수범의 종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애 미수인 경우 정범이 장애 미수면 정범은 뭐요? 임의적 감경이지. 임의적 감경. 그럼 이 장애 미수를 방조한 자는 뭐요? 방자는 필요적 감경이고 이건 임의적 감경입니다. 두 번 감경할 수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한번 해줘야 되고 이건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두 번 다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두 번 다 감경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된 방조는 불가벌이에요. 관련 문제 종범의 착오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교사에 관한 착오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교사만 방조로 바꾸되 예비임무 부분만 무죄로 처리하면 딱 된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종범의 종범, 교사의 종범, 종범의 이거 아까 설명했지? 교사의 교사 둘 다 교사범으로 처벌하듯이 간접 방조나 연쇄 방조도 다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이 교사의 종범이 바로 교사의 방조죠. 종범의 교사 이것도 방조의 교사죠. 2번, 3번은 둘 다 방조범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판례 정리. 거반 다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야. 도박하는 자리에서 빚 갚은 거. 아니 해필 빚 갚을 날이 많은데 해필이면 도박 장소에서 빚을 갚을 게 뭐야? 그 빚 갚으면 이 자식이 그 갚은 돈으로 뭐 할 게 뻔한데 도박할 게 뻔한데 이거 도박죄 방조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해서 불법 영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탁자에게 매수할자를 소개시켜 준 거 이거 방조 안 됩니다. 자, 조금 아까 A가 B한테 어떤 물건을 맡겼는데 B가 이걸 C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했고 C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저 자식이 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횡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A 소유의 B가 점유하는 물건을 직고도 아니면서 C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게 B가 무슨 죄? 횡령죄. 이때 B가 횡령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얘가 횡령죄 방조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공동정범도 안 되고 방조도 안 됩니다. 단 지금 여기서처럼 단순히 B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횡령행위라는 걸 알고도 받아들인 것 같고는 방조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B가 이걸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D한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중개사 갑이 B가 이런 식으로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를 소개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D한테 팔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얘는 얘는 횡령죄의 방조야.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 여러 번 나왔어.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이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무죄지만 중개업자가 얘가 횡령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중개 알선을 했다면 얘는 횡령죄에 방조된다고. 그래서 여기 뭐로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수탁자에게 매수할자를 소개시켜준 부동산 소개업자의 행위, 이건 방조되지만 거기 매수할자에다 줄 긋고 얘는 방조 안 된다고, 얘는 횡령죄 방조 안 된다고. 4번으로 넘어가서 시험에 나왔죠. 갑이 을이 피해자를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갑이 을한테 강목을 줬어. 이때 보통 강목을 줄 때는 뭐야? 흔한 말로 빠따 몇 대 때리는 줄 알았지 패 죽일지 누가 알았겠어. 강목을 줬더니 이 자식이 사람 패는 게 그냥 뭐 엉덩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막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말린 거지 갑이. 야야 그만해. 근데 몽둥이로 패가지고 피해자가 죽었다면 이건 혹시 폭행죄 방조는 될 수 있어도 폭행치사죄 방조는 안 됩니다. 그냥 강목을 사용했으니까 특수폭행은 되겠죠. 위험한 물건. 그래서 특수폭행의 방조는 될 수 있어도 폭행치사죄 방조는 안 돼. 왜? 누가 애를 패가지고 죽일지 알았겠어? 더군다나 중간에 두 번째 줄, 폭행을 제지하려고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때리지 말라고 제지하려고 애썼는데도 패 죽였다면 이건 패 죽인 놈의 잘못이지 폭행치사의 방조는 안 됩니다. 5번, 소위 이제 나이롱 환자들,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일주일에 100만 원이야. 요즘엔 좀 올랐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한 5주만 병원에서 개기면 얼마를 받아? 500만 원을 받거든.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 날라리 환자들 많거든. 밤만 되면 술 처먹으러 가. 그래가지고 병실에 가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해. 그래가지고 아침 할 일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퍼질러 자고 점심 때 일어나가지고 빌빌 대다가 또 술 처먹고 또 자고. 전부 나이롱 환자고.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써야 돼? 멀쩡하니까 당신 퇴원해. 당신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 번째 줄 중간, 그걸 빤히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해서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 확인서까지 발급해 줬다면 나이롱 환자가 보험금 받는 게 보험 사기고 사기죄인데 의사도 사기죄 방조범 성립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끊어줘? 말짱한 놈을. 역시 갑이 내원한 환자들한테 내과 진료만 하고 정신과 치료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 기록부에 발화해줄 정신과 치료한 것처럼 거짓 기재했다면 이거 정신과 치료비까지 돈 받아냈을 거 아니냐고 보험공단에다가 이거 사기죄 성립되고 공동피고인 의뢰 요청에 따라 진료 기록부에 정신과적 치료를 한 걸로 기재한 것은 부탁을 받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 이거 방조, 사기죄, 방조에 해당됩니다. 비슷한 취지로 간호보조원에 무면허 진료 행위가 있으면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 간호보조원이 의사가 해야 할 진료 행위를 했다고. 그럼 여러분이 의사라면 뭐야? 보조 일로 와봐. 네가 왜 의사 할 걸 네가 왜 해? 건방지게. 너 그래서 사람 다치면 어쩔 거야? 따끔하게 혼내주고 못하도록 해야지. 오, 잘했어 하면서 이 카르테에다가 진료 기록부에다가 자기가 기록을 했다면 이건 간호보조원이 한 일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가 되는 겁니다. 또 유명한 보람의 병원 사건이죠. 보호자가 의학적 공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니까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퇴원 조치를 해줌으로써 사망해 버린 거. 요 부인은 뭐라고? 퇴원을 강청한 부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의사들은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 두 개를 잘 구별하세요.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다음 페이지에 특정 응시자의 경미한 부종행위를 방조할 의사를 갖고 있는 자가 요구하는 대로 특정 고사실에 감독관으로 배치해 준 거. 그러므로서 이 인간을 감독관으로 배치해 주면 특정 응시자를 좀 봐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치해 줬다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방조죠. 공무원 시험에서 컨닝을 하면 무슨 죄야? 시험 자격 2년 박탈이지만 형법상으로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컨닝은 시험에 나온 거야. 위기에 의한 공집방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컨닝을 할 줄 알면서 뭐 그 컨닝을 하는 학생을 도와줄 감독관을 그 교실에 배치해 줬다는 건 방조범 성립되고요. 11번도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운전면허도 없는 놈이 차키를 빌려달라니까 덥석 빌려줍니다. 아니, 면허도 없는 새끼한테 차키를 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무면허 운전을 하고 돌아다닐 걸 뻔히 알면서 차를 빌려준 놈이 어딨어. 이거 막말인데 세상에 뭐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단 말이 있어. 차를 남한테 빌려줘. 큰일 나는 행위지. 저 마사이족하고 저기 저 추운 날에 있는 에스키모족은 귀한 손님이 오면 마누라도 빌려준다고 하더만. 마누라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지만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데 더군다나 어떤 놈한테 무면허인 놈한테 차를 빌려주는 미친 새끼가 어디 있어. 이거 무면허 운전죄 방조범입니다. 12번도 시험에 나오는데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 아니, 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게 시위를 하는 범죄의 방조가 되나? 돼. 이게 왜 방조가 되냐면 갑이 이제 최고 책임자고 수많은 사람한테 시위를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을한테 시위 현장을 찍으라고 하면서 뭐 열심히 시위하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뭐 영웅처럼 게시판에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시위를 했다고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시위를 했겠지.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바로 이 사진을 촬영하는 이 을의 행위도 역시 뭘 하기 위해서 격려 아닙니까? 시위 잘하는 사람은 찍어가지고 뭐 게시판에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 시위 열심히 한다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형적 방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위 행위에 대한 방조범 인정되고 14번으로 넘어가서 유명한 사건이죠. 소리바다 사건. 이거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야.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놓고 뭐 음원을 주고받도록 한 게 바로 뭐 지적재산권법 침해지 뭐야. 그걸 하도록 방치했으니 이게 바로 뭐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 저작권 침해죄 방조되는 거고요. 마지막 갑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서 을 등의 사기 범행을 자기가 저질렀다고 뻥을 쳤습니다. 자, 요거 뭐 범인 도피죄 방조 성립됩니다. 지가 범인도 아니면서 왜 범인이라고 뻥까. 그러는 바람에 경찰이 얘가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진짜 범인 도망가게 만들어줬잖아. 요거 범인 도피 방조죄 성립됩니다. 단, 그 15번 앞에다가 비교해놓고 자진 출두한 게 아니라 뭐 불려나가서 거짓말을 한 거. 요거는 원칙적으로 뭐 범인 도피죄 방조 안 됩니다. 기타 방조범 성립을 부정한 판례. 입영 기피를 결심하고 도망간 놈한테 몸조심하라고 악수 정도 한 거. 아, 이건 인사를 한 것이지 무슨 뭐 방조를 왜 했어? 이건 방조한 거 아니죠. 역시 북한 간첩한테 숙식을 제공한 걸 간첩 방조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여줬지. 간첩이 뭐야?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거고, 간첩 방조가 되려면 최소한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도와야지. 밥 먹여준 게 무슨 방조야. 밥 먹여준 게 간첩하고 뭔 상관이 있어. 혹시 2번 끝에다가 형법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상 뭐 밥을 먹여주고, 이건 이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야. 애당초 간첩 방조도 안 되지만 된다 한들 책임 조각이지. 아, 북한 간첩이, 무장 간첩이 와가지고 총뿌리 들이대면서 밥 가져오라는데 거기서 밥 안 내갈 사람이 누구 있어? 총 맞아 죽으려고? 거기 저기 누구야? 그 어린애 죽은. 난 공산당이 싫어해가지고 죽은 애. 그러나 숙식을 제공하고 간첩이 떠난 뒤에 뭐 언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대. 신고를 안 하면 무슨 죄야? 신고 안 하면 요게 소위 말하는 뭐 불고지죄야. 이게 불고지죄야.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거, 요거 불고지죄는 성립될 수 있어도 뭐
단순히 간첩을 지어진 걸 숙소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한 걸 간첩 방조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과 4번은 둘 다 비슷해. 지금 갑 회사에서 A가 일을 하는데 직원이야 또는 알바생인데 이걸 직원 A가 갑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갑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A가 갑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면 이거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A가 갑이 저지르는 범죄를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면 이건 갑이 저지르는 범죄 방조가 성립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에 종사한 자는 이건 방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축사를 청소하는데 알바생들 있잖아. 알바생 소똥 치우는 거 일당 얼마 받고 알바생들이 열심히 소똥을 치우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알다시피 소똥 같은 걸 방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화조에 소똥을 받아가지고 맑게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정화조가 꽉 차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개울로 소똥을 그냥 다 방류해버린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축산폐수 이제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지 뭐야? 이때 이 알바생이 갑이 저지르는 바로 정화시설 설치 의무 위반 행위 방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 알바생이야. 갑이 그냥 물 뿌려가지고 소똥 치우라고 하니까 알바하면서 소똥을 치운 거지. 이걸 축산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갑을 처벌하면서 A를 방조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갑이 도매시장관리법 위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 중국에서는 불가능해. 소위 매점매석. 중국에서는 안 되거든. 매점매석이 워낙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지가 싸나봐야 얼마 안 되거든.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되지. 고추 이런 걸 매점매석했다가 도매상인들이 쫙 빨아들인 다음에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품귀 현상이 나오면 이걸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2배, 3배 땡겨 먹지.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 농산물 도매 상인들을 국가가 지정을 하고 매점 매석을 감시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 상인으로 등록된 자만이 도매를 할 수 있는데 그 도매 상인으로 등록도 안 된 놈이 도매상을 영업을 했고 이게 위법이죠. 이 밑에서 과일 배달을 한 알바생 요 축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법 위반죄 방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알게 뭐야? 그냥 과일 배달하라니까 그냥 배달한 거지. 그래서 바로 이 축산폐수 방류 혐의와 첨가물 상해 도매시장 관리법 위반 둘 다 방조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앞에다가 반대 판례 하나 넣어줄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알고도 적극 가담한 경우 방조가 되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관세 부정환급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우리 우방이야? 우방 맞아? 무슨 북한 위협한다고 개지랄 하더니 말이야. 무기는 겁나게 팔아쳐먹고 우리나라 철강 다른 나라들은 하나 규제 안 하면서 우리나라만 거기 꼈다며 또 우리나라 완전히 진짜 막말로 홍어 조수로 하는 거야. 뭐야 이 인간이? 세계사를 배우면요. 1차, 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야.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이익은 개무시하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래서 일어난 거야. 지금 심각한 위험이 닥치는 게 바로 트럼프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도 그것도 순수 이기주의거든. EU에서 탈퇴하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 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저 행동이 전부 1차 세계대전의 전주곡 같은 그 느낌이 든단 말이지.
자기 나라, 자기 국민만 위하고 남의 나라 국민 개무시하다가 그래가지고 충돌 벌이는 거야.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도 봐. 트럼프가 그렇게 나와? 우리도 그럼 엄정 대처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제 맞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자꾸 이제 경계를 하지. 이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힘이 강해지면 착한 일을 하면서 힘이 강해지거든. 절대 나쁜 일을 하는 놈들은 힘이 강해지지 않거든. 히틀러나 보세요. 미국이 이제 착한 일을 하면서 힘이 강해졌는데 지금은 뭐야?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제 미국도 옛날 히틀러 꼴이 나는 거예요. 모든 세계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꽝 부딪히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쨌건 우리나라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출을 많이 해야 돈을 버니까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이걸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하면 이 수입할 때 부과했던 관세, 예를 들면 뭐 철강을 100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10억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걸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면 수출 증명서만 제출하면 뭐 이 10억 관세 납부한 것 중에서 뭐 50% 정도를 돌려준다고 가정.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나도 세무는 모르니까 50%를 환급 돌려줘요. 뭐 했다고? 수출 잘했으니까 칭찬의 의미에서 5억을 돌려준다고. 이게 이제 관세 환급인데 그런데 쇳덩어리를 수입해가지고 차를 만든다든가 뭐 냉장고 등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수출을 할 수는 있지만 금덩어리는 안 돼. 금덩어리는 아무리 가공을 해도 뭐야? 금덩어리를 거북이 만든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금덩어리가 200만 원이 되나? 100만 원짜리 금덩이는 거북이 모양을 하던 개구리 모양을 하던 100만 원이면 그대로 100만 원이거든. 그런데 이 자식들이 바로 뭐 금을 수입한다 무슨 짓을 해? 홍콩에 위장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홍콩으로 수출한 것처럼 뻥카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뭘 자세히 보지도 않고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뭐 5억을 환급해 준 거지. 바로 이때 갑 회사의 직원 A가 이 수입한 금덩어리를 자기 가공회사로 보내주고 가공회사에서 가공을 하면 이제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거북이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고 해서 모양을 갖춰오면 이걸 뭐 자기와 거래하는 회사로 을회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 요 A, 소위 이 갑회사에서 저지르는 뭐 불법의 핵심부에 있었던 놈이죠. 요건 뭐야? 요건 단순 노무에 가담한 자가 아니라 뭐 이 위법행위의 핵심 역할을 한 놈입니다. 요건 뭐 사장이 저지르는 관세법 위반죄 뭐 방조범 성립돼요. 자, 그렇다면 교통 정리해 봅시다.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자가 사장이 저지르는 위법행위에 가담했을 때 단순 놈으로 가담한 자들은 무죄, 핵심에 관여한 자들은 뭐 방조죄 성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4번 두 개 다 묶어놓고 그 앞에다가 비교판례 관세 부정환급 악용 사건, 요거는 방조범 인정돼요. 3번, 4번은 방조 안 되지만 단순 노무죠. 5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세관원한테 잘 부탁한다. 이게 무슨 방조야? 7번 선장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때 뭐 외국 돈 달러나 일화 신고를 받으면 뭐 그걸 징수 보관하고 뭐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징수 보관하지 않은 거 이걸 가지고 외국환 관리법 내지는 선원들의 밀수죄 방조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번 형법상 방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때 세 번째 줄 중간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됐다 하더라도 이걸로 뭐 저작권 침해죄 방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굉장히 저작권 침해죄가 굉장히
엄격해졌죠. 따라서 하다못해 자기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 합시다. A가. 그러면 B가 이 그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의 허락을 받고 이걸 유포해야 되거든. 그런데 B가 B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에다 이 A의 인터넷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소위 뭐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래서 갑이 이걸 클릭을 했더니 어디로 연결된 거야? A의 이 그림으로 연결된 거지. 자, 이거 저작권법 침해이다 아니다? 이걸 퍼다가 얘가 자신의 홈페이지에다 이걸 걸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연결고리만 만들어준 걸 가지고 이걸 저작권 침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은 지금 신도가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정도의 총론을 최소한 끝내야 되는데 총론 다음 주에 간신히 끝낼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정도밖에 안 남죠. 강론도 6주 정도는 해야 되는데 2주 정도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공범과 신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볼까요? 이거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을 봐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공범과 신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